안녕하세요. 김대 폴리경찰아 시즌2 마라톤 모의사 저희들 4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코헨과 펠트버그가 제시한 윤리표준과 구체적 위반 사례 연결이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라는 겁니다. 자,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질이 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이거는 생명과 안전의 위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질이 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막 잡아야죠. 그래야지 이제 사람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반했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공정한 접근 한번 보실래요? 강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았다. 도망가는 걸 뺑 써주겠죠. 공정한 접근이 아니라 뭐예요? 공공의 신뢰를 위반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역할관계와 팀워크, 범인을 체포하여 혼자 포상을 받고 싶어 단독으로 현장을 달려갔죠. 그러면 이제 팀워크를 이거는 깬 거지. 이러면 혼나야죠. 혼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경찰이 사회 전체 이익이 아닌 사회 일부분을 염두에 두고 법 집행을 하면 안 되죠. 객관적인 자세로서 딱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범죄의 원인으로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범인성 소질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는 선천적인 유전 물질과 후천적인 발전 요소 등에서 형성된다. 오케이, 여러분 맞습니다. 소질은 그렇죠. 범인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질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오케이 전달된다. 선천적인 거와 후천적인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 하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 통제 상실을 범죄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문화적 전파다. 문화가 전파되었죠. 오케이. 소맥 문화가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 하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 통제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게 문화적 전파다. 오케이. 이런 문화가 전파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쇼와 맥케의 사회 해체 개념에 대비해 허씨는 이를 사회적 분화 개념으로 설명하여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규정했다. 틀렸습니다. 쇼와 맥케 같은 경우는 이 사회 해체론을 강조했죠. 사회처럼. 그래서 여기 아무리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우리 흑인들이 다 나가도 또 범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딴애들이 와서 이게 그러니까 사회가 해체돼서 범죄가 나타난다라고 봤거든요. 소와 맥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덜랜드가 뭐냐면 서덜랜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야, 여기서도 착한 놈 나올 수 있잖아,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허씨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화다, 차별적 분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쇼와 맥케의 사회처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서덜랜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접촉하면 썩어요 라고 합니다. 접촉적 분화라는 개념, 즉 사회적 분화, 접촉적 분화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나왔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밀러는 자, 범죄는 그들의 하위 문화예요.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요? 자, 옛날에 이제 엽관이죠. 엽관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뽑습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 누가 총 맞고 가필드가 총 맞아 죽습니다. 가필드가 빵. 그래서 1883년에 펜들턴법 미국 상원의원이 시험 치고 뽑습니다.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으로 뽑고 공직 진출의 공평한 기회,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이걸 강조해서 뽑는 게 뭐라고요? 실적주의입니다. 실적주의. 지금 요걸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래가다가 너무 경직성 생깁니다. 1979년 한번 쫄딱 정부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팍팍 꽂아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인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극적 인사.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묻는 거는 요 실적주의를 묻겠죠. 갑니다. 실적주의에서는 공직임용 개인의 능력, 지식, 출신, 기술, 자격, 업적에 근거해야 한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 맞습니다. 능력, 자격, 업적, 지식, 기술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려? 출신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신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우리 대표 관료자 같은 거 있죠? 대표 같은 경우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 같은 데서 출신이죠. 만약에 10,000명 중에 1,000명은 장인이다. 그럼 공무원 1,000명 중에 100명은 장인으로 뽑아라. 그들의 몫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생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극적 인사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번 가볼게요.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틀렸다. 왜냐하면 대응성이 낮아져요. 야, 나 시험 쳤는데 왜 네가 뭘 거야? 그래서 이건 대응성이 낮아진다. 대응성이 높으면 역관제가 대응성이 높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적주의는 카필러 대통령의 암살이 실적주의 등장의 계기가 되었고 여건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요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여건주의를 잘 안 바꿨어요. 왜? 입법부 중심이라서. 입법부가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필러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옆간에 불만 품어서 오씨 총 맞아 죽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주의가 이 펜들턴법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실적주의는 1883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1883 펜들턴, 미국의 상원이 펜들턴이에요. 규대가 통하시면 규대법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두 개가 틀렸네요. 정답은 몇 번? 오케이, 2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경찰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습니다. 긴급 구호 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무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이 위임되어 있는 재량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량이 0으로 기속되면 기속이 되는 거예요. 0으로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재량입니다. 오케이,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재량행위인데 이게 제로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기속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정신질환자인 세입자에 의해 살해당한 집주인의 유족이 정신질환자의 평소 행동에 대한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미개시 및 긴급구호권 불행사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배척했다. 그래, 몰랐죠. 여러분, 미친놈이 세입자로 살았는데 얘가 그렇다고 뭐 맨날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긴급권 불응사에 대해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를 배척한 거죠. 그러니까 김신조 판결 같은 경우는, 판례 같은 경우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간첩이 왔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출동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고, 이거는 뭐 미친놈 산다고 해서 맨날 가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처가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응급구호를 요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 대상자에 해당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응급구호를 요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위해를 주려가 있는 자는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왜 틀리냐면 응급구호를 요해야 돼요. 아무나 보호조치를 하는 겁니다. 응급구호에 요한다는 아주 정당하게 봤을 때도 응급구호를 요해야 돼요. 반드시 응급구호를 필요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려가 있는 자를 보호조치의 대상자로 해야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한국의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하셔야죠. 자, 1894년 일본 가기의 결정에 따라 각 아문 간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일본 놈들이 이런 경찰을 통해서 한국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동년 7월 14일 경무청 관제직장, 오케이, 조직법과 행정경찰장정, 그래서 작용법을 제정한 거죠. 그리고 1895년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 대신에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비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법무안보원 소속이었는데 이제 내무안보원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1896년이죠. 이제 지방경찰 규칙으로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요. 경무청 관제직장에 의해 당시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했다. 틀렸습니다. 경무청을 신설한 거고요.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관이 아니라 경무사, 청사를 했지. 자, 경무청장 입장에서 좌우 포도청 앞에서 경무청을 신설했습니다. 경무청의 장으로 뭘 뒀다? 경무사를 두었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강무개혁 당시인 1900년에는 중앙관청으로 경부가 한성미 계양시장의 경찰 업무와 감옥 사무를 통할하였고 이를 지휘하는 자 경부가 아닙니다. 경찰의 업무를 감독하는 경무감독소를 두었다. 경무감독소를 두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 헌병 조례에 의해 군사경찰 업무와 사법경찰 업무만을 수행했다. 노노노노 군사, 사법 뭐까지 했습니까? 행정 업무까지 했습니다. 행정경찰 업무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경찰 업무까지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많이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 내일 금요일이네요. 우리 5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